사례의 경우에 이렇게 4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비과세 기본 요건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가 세대, 즉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2년을 채우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인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이나 질병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때는 세대 단위,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2년이라는 비과세 기본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양도 시기를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양도소득세 시수톡톡,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 요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영상을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는 22년 7월에 이모 씨께서 서울에서 A주택을 6억 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에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가 부산으로 이사를 감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달인 2023년 8월에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합니다. 근무상의 형편은 세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항목에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바로 다음 달인 2023년 9월에 시세차익 2억을 남기면서 8억의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에서 근무상의 형편, 세법이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A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12억 한도 이내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제로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도 아니고 1세대 1주택 한 주택을 가지고 비과세를 하는 비교적 간단한 사례인데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등기부상에 2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비과세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취득했으면 보유기간 중에 추가로 거주도 2년을 하셔야 비과세 요건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운 씨께서는 당연히 비과세로 생각을 하고 양도소득세 제로로 신고를 했는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무려 1.2억이라는 엄청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 황당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기본 비과세 보유 요건 2년을 정해놓고 예외사항을 4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취학입니다. 자녀들이 취학을 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기본 2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2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를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학에서도 주의할 점은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까지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부터 취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인데요. 직장이 변경되거나 전근을 가게 되어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는 역시 비과세 기본 요건 2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를 하시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인데요. 질병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 최소 1년 이상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 한해서는 비과세 기본 요건 2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를 하시더라도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유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아이들의 전학인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전학을 간다고 해서 모두 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있어요. 전학을 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케이스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기본 요건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 2개월을 채우고 양도해도 비과세 기본 요건 2년을 채웠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아이가 제주도 국제학교로 취학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아이는 고등학교부터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됩니다. 고등학생부터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고등학교를
제주도 국제학교로 취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아이가 제주도 살이를 해야 되니까 어머니께서 제주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전을 했다. 그럴 때는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이 1년 2개월만 됐더라도 양도를 하시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는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1.2억을 추징한 사례인데요.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여기에 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학입니다. 비과세에서 말씀드렸던 취학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고등학생부터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머니께서 남아서 케어를 해야 돼. 이때는 세대가 전부 이사 간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동일한 맥락의 내용인데요.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세대 전원이 이사 간 걸로 간주를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본 사례 이로운 씨처럼 세대 주인 본인이 이사를 갔어요.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 그렇지만 세대원인 배우자와 아이들은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동대문에서 옷가게 매장을 하고 있어서 이 매장을 부산으로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매장이 서울에 있는 서울에 세대원인 배우자가 남아 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세대원인 부인께서 매장의 사장님이 아니라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이야. 그런데 부인의 생활로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부인이 생계 수단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이사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직장의 변경을 할 수 없는 사유로 세대원인 부인이 서울에 남아 있어도, 즉 세대 전원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례 이로운 씨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는 양도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양도를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2년이라는 비과세 기본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양도 시기를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양도는 기본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대금 청산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세법에서는 양도 시기를 원칙적으로는 대금 청산일을 양도 시기로 봅니다. 이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2년이 충족이 되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시기를 조절을 하셔서 2년을 채우시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신 분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 비과세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기본 요건 2년입니다. 이 기본 요건 2년에는 예외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등학생부터의 취학, 두 번째는 직장의 변경이나 정근으로 인한 근무상의 형편, 세 번째는 최소 1년 이상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주는 전학. 이렇게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비과세 기본 요건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가 세대, 즉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2년을 채우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인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이나 질병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때는 세대 단위,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생 이상부터의 취학 문제로 인한 잔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대원이 직장 문제나 사업상의 문제, 직장은 이제 종업원들, 근로자분들이 해당이 되시겠고, 사업상의 문제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원이 직장 문제나 또는 세대원이 사업상의 문제, 자기 가게 문제로 잔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간 걸로 간주를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